스산한 연말, 안타까운 소식들이 잇따라 전해지고 있습니다. 6, 70년대 우리 영화계를 대표했던 음악 스타 원로 배우 김지미 씨가 별세했습니다. 여보, 당신 이름 뭐야? 이름 말이야. 인생은 버스래더라. 한 번 지나가고 나면은 또 다시 올 줄 아는데 영영 안 오는 게 인생 버스래더라. 자, 이종근 평론가, 저는 사실 이제 김지미 씨를 잘 아는 세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영화를 좋아하다 보니까 큰 별이 지셨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종근 평론가 어떤 생각부터 드셨어요? 저는 그래도 여기 지금 이 스튜디오에서 60년대를 기억하는 유일한 사람일 거예요. 우리나라 한국 영화사에서 60년대는 정말 황금 같은 시기였어요. 그렇군요. 이 영화 배우들이 막 하루에 5편 이상 막 영화를 동시에 촬영을 하던, 그리고 당시에 세계 3대 영화제 베르린 영화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마블라는 영화가 은공상을 타요. 우리나라 최초의 3대 영화제 수상이에요. 마블라는 영화. 이렇게 그 당시 프라디아였었고 배우들은. 근데 김지미 씨는 원탑이었어요. 그래요. 누구와 견주어서 함께 트로이카 이게 아니라 그야말로 김지미 씨를 보러 영화 티켓을 끊는 사람들. 영화 제목도 필요 없고 네. 영화 내용도 필요 없어요. 김지미 씨를 오로지 보러 가는 그 행렬이 극장에 줄을 이었던 그런 60년대를 상징하는 한 별 하나가 지금 사라져 가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원조 티켓 파오셨다 이런 네. 설명이신 겁니다. 자, 향년 85세. 아직도 참 많은 분들에게는요, 이 평론가처럼 김지미, 이 이름 세 글자가 추억의 이름으로 남아 있을 겁니다. 근데 미국에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일단은 미국에서, 그러니까 대상포진이 좀 있으셨는데 이게 악화되면서 몸이 약해지면서 미국에서 눈을 감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는요, 김지미 씨 하면은 같은 여성으로 봤을 때 인생 선배시잖아요. 네. 이제 향년 85세신데 누구보다 영화 배우지만 본인이 찍었던 700여 편의 작품보다도 더 영화 같은 삶을 살았죠. 보면은 영화 찍는 그 배우로서의 삶, 그리고 또 사랑하면서도 정말 거침없는 사랑도 했었고요.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했던 모습은 자기 인생을 굉장히 주도적으로 살면서 또 이 영화사에 여러 가지 기록과 또 족적을 남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수십 년간 우리 영화계에 어떻게 보면 좀 독보적인 궤적을 그렸던 여배우 김지미 씨. 김지미 씨는요, 신인 시절부터 특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지미예요. 흰 눈이 온우리를 덮고 징글벨 소리가 귓전을 스칠 때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바로 이 예쁜 색종이 크리스마스 실이에요. 이 크리스마스 실은 이처럼 무서운 결핵을 없애기 위한 막대한 자금, 쉽게 말해서 푼돈을 모아 목돈을 만드는데 필요한 산타크로스예요. 여러분, 이제 곧 크리스마스가 와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 한밤에 여러분은 꼭 산타크로스가 되시겠다고 자고 약속해요. 자요, 꼭이에요. 자, 지금 봐도 참 반짝반짝하십니다. 한국 영화계를 수십 년간 호령했던 그야말로 여걸의 데뷔. 그런데 그 시작이 소위 요즘 말하는 길거리 캐스팅이었다고 해요? 길거리 캐스팅의 시발점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당대 최고의 감독 김기현 감독이요. 명동의 한 다반 근처에서 아름다운 소녀를 만납니다.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세상에 어쩜 이렇게 예쁜 아이가. 김기현 감독의 감탄을 부를 만한 그런 과히 그런 존재감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우연히 거리에서 눈에 들어온 이 17세 소녀 김지미 씨를 만나서 정말 예쁘다, 정말 아름답다, 누가 봐도 배우를 하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확실히 받았다고 하는데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결국 이렇게 데뷔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자, 포스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그 전설의 시작으로 불리는 황혼열차 이 포스터입니다. 근데 당시 이제 배우의 뜻도 없었던 평범한 여고생이 배우를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감독이 집까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뭐가 그렇게 남달랐길래 그런 거죠? 그러게요. 김기현 감독이 사실 그 생전보다 지금 그러니까 2000년대부터 다시 그 전 세계의 그런 감독들이 추앙해요. 김기현 감독을. 한여라는 작품은 정말 전 세계에서 다시 들여다보는데 근데 김기현 감독의 정말 대단한 신의 한 수가 바로 김지미 씨를 캐스팅했다는 겁니다. 김지미 씨를 캐스팅했는데 사실 김지미 씨는 네. 집안이 굉장히 좋아요. 부유해요. 그래서 원래 뭐 서울대 그러니까 그 오빠들 또 서울대 음대 나오고 예. 외국에 오빠랑 같이 유학을 가려고 했대요.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뭐 캐스팅 하자고 하니까 난 안 하겠습니다 했는데 네. 말씀하셨듯이 집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득을 했겠죠. 이제 제작사에 데려갔습니다. 제작사 분들이 봤을 때 아니 연기를 할 수 있겠나 너무 청초해갖고. 네. 근데 옷을 딱 입혀놓고 한번 배역을 해보니까 김지미 씨 연기 연습 한 번도 안 했는데 제작자들이 와 이런 끼가 있어? 라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김종원 씨 그 영화평론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배우에서 진짜 볼 수 없었던 현대 여성의 아주 청신함이 보였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후에 일약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한 해 뭐 보니까 아니 요즘은 상상도 어려워요. 30-40편씩 찍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이제 다작을 했는데 빠르게 입지를 굽혀나가는 그 과정에서 알고 보니까 본인이 사실 외모 때문에 난 좀 손해봤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2019년에 이제 훗날 지나서 인터뷰하면서 이 발언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예. 김지미 씨가요. 나한테 뭐 미인이니 뭐니 하지만 오히려 작품에서 손해를 많이 봤다. 눈이 어떻다, 코가 명품이다 하니까 그런 건 보다고 내가 진짜 열심히 연기하는데 그 연기가 안 보이더라. 그냥 예쁜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서. 그러니까 정말 외모 때문에 연기가 가린다는 말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지금 보시면 정말 저도 감탄을 자아내는데 네. 별명이요. 한국의 엘리자베스 테일러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모에 대한 얘기가 워낙 많이 얘기가 나오다 보니 본인의 어떤 연기가 가렸다 이런 겁니다. 저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저 네. 아름다운 외모뿐만 아니라 목소리예요. 사실 아까 조금 전에 크리스마스 씨 그 홍보하는 목소리 보면은 뭔가 옥구슬 굴러가는 목소리인데 그 목소리는 사실 담당 성우가 계셔서 김지미 씨 목소리 어떤 그런 좀 아름다운 이미지에 맞는 예쁜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이 목소리요? 근데 훗날 우리가 이제 뭐 90년대 지나고는 예. 보통 우리가 성우 더빙보다는 실제 본인 배우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김지미 배우 목소리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굉장히 허스키하세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보면 걸크러쉬잖아요. 네. 그런 오히려 되게 진취적이고 어떤 고분고분하지 않은 여성성을 오히려 더 잘 보여주는 목소리를 지녔다. 이런 평가도 그랬군요. 나옵니다. 자, 뭐 조금 전에 인터뷰대로 봐도 굉장히 단단한 심지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자,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여배우가 돌연 데뷔 5년 만에요.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이게 바로 다른 것도 아닌 사랑 때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배우 최문실 씨 아버지 그 최무룡 씨 그분 얘기예요. 1962년입니다. 예. 말 그대로 초대형 스캔들이 터진 건데요. 김지미 씨는 이 최무룡 씨와 함께 일주일간 유치장 신세를 지게 됩니다. 바로 간통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당시 굉장히 이슈로 떠오를 수밖에 없었죠. 최무룡 씨도 이미 결혼한 상황이었고 김지미 씨 역시 초혼한 상태였습니다. 수갑을 차고도 이 두 사람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또 보이면서 또 많은 파장이 있었고요. 이 영화계에서도 1년간 영화 출연 정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배우 인생의 내리막을 탈 수도 있었겠지만 당시 이 한국 영화계에서 네. 최무룡, 김지미 이 두 사람의 지분은 거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제작 대기 중인 영화만 12편에 달했기 때문에 한 해만 정지를 활동을 하지 않아도 영화 자체가 영화계가 올스톱될 그런 상황까지 갔다고 합니다. 예. 이 두 분의 사랑, 이 시작점이 굉장히 떠들썩했습니다. 그런데 시작도 떠들썩했지만 이종우 평론가 결별까지 떠들썩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결별을 하게 된 동기는 최무룡 씨가 영화 제작을 했는데 계속 실패한 거예요. 그 영화 제작에 드는 돈도 사실은 김지미 씨가 계속 댔거든요. 위자료까지 예를 들어서 최무룡 씨가 이혼을 하는데 그 위자료 모두 다
김지미 씨가 됩니다. 400만 원이었대요. 당시에 가장 좋은 집을 사고도 남을 돈이었는데 네. 이 최무룡 씨와의 결별에서도 위자료를 모두 다 김지미 씨가 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김지미 씨가 회고하는 게 있어요.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번의 어떤 결혼 생활 중에 가장 그래도 기억에 남는 사람이 최무룡 씨와의 결혼이었다. 그 결혼 기간 동안이 네. 가장 남는다 하면서 사실 왜 그렇게 표현했냐면 당시에도 헤어지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라는 말을 남겨서 아, 그 말이요? 네, 그때 나온 말입니다. 진짜 뭐 이 드라마의 그런 네. 대사 같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 그 말을 남기고 요즘도 많이 쓰는 말이에요. 그럼요. 지금도 네. 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헤어짐조차 굉장한 정말 뉴스거리가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 이제 이후에 두 번의 또 헤어짐을 겪으셨고 또 어떻게 보면 쏟아지는 세간의 비난도 있었는데 김지미 씨는 그 순간을 그럼 어떤 마음으로 견뎌왔을까요? 나는 뭐 루머도 많고 스캔들도 많고 스캔들도 인간이니까 있을 수가 있어. 예. 그래서 나는 후배들한테도 당당하게만 해라. 책임져라. 그러면 된다. 나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과정에 시달리면서 내가 지지 않고 현재까지 버텨왔거든. 그래서 김지미가 된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당당하게 책임졌고 지지 않기 위해 버텼다는 겁니다. 이 채널A와의 생전 인터뷰 모습 저희 보여드린 겁니다. 김지미 씨를 좀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런데 다음 열애 상대는 조금 더 놀라웠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저도 제 태어나기 전에 밝혀진 일입니다. 네. 바로 자, 영화계에 김지미가 있다면 가요계엔 누가 있을까요? 바로 나훈아 씨입니다. 오. 나훈아 씨가 7살 연하거든요. 예. 1976년도부터 이제 동거를 시작했는데 그 두 사람의 동거 사실이요. 한 주간지에 그 현장이 공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가 너무나 불티나게 팔리면서 주간지 몇 세를 찍어냈다 이렇게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두 분 얘기를 훗날에 서태지 이지아 씨 예전에 결혼했다 이혼했다는 사실 밝혀졌을 때 이제 젊은 분들은 과거에 이 나훈아 김지미 두 분의 동거 얘기가 어떤 서태지 이지아 씨의 그 예전 결혼 얘기와도 비견될 정도의 그래요? 어떤 충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인터뷰했던 말들도 지금은 굉장히 회자되거든요. 나훈아 씨 같은 경우는 지금 김지미 씨한테 대해서 그녀는 나를 남자로 만들어준 사람이다. 그리고 또 김지미 씨 같은 경우도 7살 연하지만 남편으로 믿고 정말 의지할 만했던 사람이다. 두 사람이 함께 결혼해서요. 대전에 한 경양식집도 운영했다고 하고요. 그렇군요. 또 김지미 씨 고향이 신탄진에서 살았다는 걸로 알려졌는데 이 두 사람의 어떤 뜨거운 사랑 같이 지금 보면은 같이 사진 찍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그때 보면 이제 그 그 동거설 터졌을 때가 이제 김지미 씨가 36살 때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두 사람의 뜨거운 사랑도 굉장히 이 문화계의 회자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종호 평론가 이때 이 기사가 실린 주간지가 저희가 알고 보니까 이게 한 3판까지 나왔다고 해요? 어마어마했습니다. 지금 이게 세상에 이렇게 지금 알려진 게 우리가 보통 왜 그 파파라치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매체들이 특종하잖아요. 네. 특종처럼 이미 오래 살고 있었는데 조용히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특종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충격이었죠. 나훈아 씨도 사실 팬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여성 팬들이 어마어마했는데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그래서 최무룡 씨와의 어떤 그런 이 스캔들도 스캔들이지만 나훈아 씨와의 스캔들이 어떤 면에서는 더 반향이 컸었어요. 자, 방금 저희가 배경으로 틀어드린 이 노래가요. 그 나훈아 씨가 김지미 씨와 결별한 직후에 녹음했던 곡, 그 연정이라는 노래 저희 들려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좀 애틋한 이별 후의 심경이 담긴 노래인데 임재 변호사. 근데 두 분이 헤어지고 나서도 관계는 괜찮았다고 해요? 나훈아 씨의 이 연정, 김지미 씨와 이 헤어진 직후에 나온 노래이기 때문에 김지미 씨에 대한 노래가 아닌가 추측이 가능하죠. 가사를 좀 들어보면은요. 사랑하는 사람아, 사랑하던 사람아, 내 마음을 아는가. 이슬비에 젖어, 봄비에 젖어, 사랑을 잃은 눈물에 젖어, 사나이는 말없이 떠난다.
두 분의 사랑 그리고 이별을 담담하게 담아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나훈아 씨는요. 여자는 돈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말을 남기면서 당시에 갖고 있던 재산을 모두 김지미 씨에게 넘겼다. 이런 걸로도 또 기사가 나와 있기도 합니다. 이 재산을 위자료도 모두 넘긴 것도 화제가 되었고 이런 노래를 끝으로 남긴 그런 부분들을 보자면 두 분이 이별은 했어도 헤어짐은 있었어도 사이는 좋았지 않았나 아름다운 이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거침없이 사랑을 숨기지 않으셨던 김지미 씨. 그런데 김지미 씨가 일평생 가장 오래 그래도 뜨겁게 사랑했던 거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바로 영화입니다. 충무로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하면서 최은희 또 그리고 엄앵란 씨와 함께 여배우 트로이카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종호 평론가는 누구 제일 좋아하셨어요? 어려운 질문이네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제가 너무 어렸을 때 사실은 활약하시던 분들이라 저도 이 윗세대 어머님이라든지 이모님들이 서로 엄앵란 씨가 진짜 최고다, 뭐 최은희 씨 최고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자랐거든요. 나중에 작품을 보게 됐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여배우도 사실 나중에 드라마도 나오고 뭐 브라운관도 나오고 하지만 김지미 씨는 오로지 영화에만 나왔어요. 그리고 나중에 삶도 브라운관에 거의 안 나오죠. 아예 한 편도 브라운관에 나오지 않았어요. 한 편도. 그냥 영화로서만, 그러니까 내가 영화인으로서만 살았고 영화 제작자 나중에 그 제작자가 됐고 두 번째 사실 여배우 트로이카는 이 세 분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1세대 트로이카는 요 다음 세대 남정임 그다음에 문희, 윤정희 이 세 분이 트로이카고 그다음에 최은희 씨가 나오는데 최은희 씨는 지금 이 김지미 씨보다 바로 2세대예요. 최은희 그다음에 도금봉, 조은영 이분들이 20년대생들이거든요. 20, 30년대 초반. 근데 40년대생이 바로 딱 혼자서 지금 김지미 씨라 솔직히 경쟁을 한 건 엄앵란 씨하고 경쟁을 했어요. 근데 이 두 분의 어떤 캐릭터가 다른 게 엄앵란 씨는 부잣집 막내딸 이런 이미지로 좀 굳어졌는데 김지미 씨는 여러 배역을 했어요. 그렇다면 사실 제가 귀동냥으로 듣고 나중에 이렇게 영화를 봤을 때 김지미 씨가 훨씬 더 인기가 많았다. 엄앵란 선생님한테 제가 죄송합니다만 당대의 어떤 이 연기 폭이 훨씬 더 깊었다라고 평들을 당시에들 하셨죠. 근데 또 세간의 평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김지미 씨가 다른 두 분이랑 그래도 조금 달랐던 거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여배우 세대 교체가 계속 이루어져요. 근데 이루어져도 홀로 이제 살아남아서 2세대, 3세대 또 나오는 그 트로이카들이랑 계속 끊임없이 경쟁을 하셨던 거거든요. 어떤 점 때문에 이렇게 주목을 받았다고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대개 여배우들은 내가 굉장히 여자 주인공이 돼야 되고 나이가 들어서도 로맨스 영화의 하나의 어떤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는데 그러니까 배역이 안 주어지면 화를 내고 뭐 이러잖아요. 안 그러셨어요. 김지미 씨는 나중에 트로이카 아까 말씀드린 세 사람 윤정희 씨, 뭐 남정희 씨, 문희 씨가 주인공이 됐을 때 기꺼이 언니 역할, 이모 역할, 어머니 역할도 했고 그 이후에 정말 매춘하는 어떤 그런 그 역할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 보통의 아름다운 여배우가 하기 싫어하는 그런 나이든 역할까지 마다하지 않고 하셨어요. 그랬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연기 생활이 굉장히 길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공개된 게 한 300여 편 되세요. 이제 작품 수가. 그런데 비공개 작품까지 따지면 무려 800편 가까이 이제 작품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세계 영화사에서도 드문 기록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성실하게 연기를 했고 또 다채롭게 변신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남배우들 역사를 따져보면 상대 배우가 김승호 씨, 김진규 씨, 최무령 씨, 장동희 씨, 윤일봉 씨 이렇게 쭉 내려와서 많은 남자들을 상대한 여배우입니다. 700편의 영화의 주인공으로 보면 700가지의 인생을 살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뭐 안 해본 역할이 있겠어요. 그동안에 행복하게 영화를 열심히 신나게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김지미 선생님의 이제 뭐 삶을 정리를 해보면 참 대담하고 용감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심지어 이제 나중에는
근데 배우가 아니라 직접 제작까지 하셨고요. 그렇습니다. 1980년대 중반 영화사 지미 필름을 직접 세우셨습니다. 과거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특히 영화에 대한 검열이 너무 심해져서 특히 사회 고발을 다루고 싶은데 그런 소재는 영화가 제대로 만들어지거나 출연을 할 수도 없는 상황에 본인이 직접 제작을 해야겠다 마음을 먹으신 겁니다. 지미 필름에서는요, 이 본인의 비구니 촬영 경험을 녹인 아재아재 바라아재, 서펀제 등 많은 수작을 남겼습니다. 액션물 같은 흥행에만 치중한 그런 장르에 의지하지 않고 네. 이 우리의 정신, 대한민국 영화계의 그 정신을 지켜보고자 했던 것인데 이런 공을 인정받아서 2016년에는 은관 문화훈장도 수은받으셨습니다. 자, 일평생 영화를 찍고 살았던 삶입니다. 천생 배우는요, 지난 삶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한 작품 끝내놓을 때가 나는 제일 행복했어요. 완성을 해놨으니까. 그리고 다른 작품을 또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러면 새로운 게 또 탄생되잖아. 오로지 영화의 60년을 따라다녔다고 하면은 제 스스로도 참 기특하구나 하는 생각을 간혹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영화 배우로서는 철이 안 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제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영원히 마음속으로 갖고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영원히 여러분들 가슴속에 남는 배우로서 남고 싶습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에게 잊혀지지 않을 존재가 되어 떠나셨는데 연예계에서도 상당히 반향이 크겠어요. 그러네요. 방금 전에 영화로서 또 여러분 영화로 가슴속에 남는 배우가 되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대중에게도 그렇고요. 또 많은 후배 영화인들에게도 그렇게 족적을 남기신 것 같습니다. 특히 후배 영화 감독들이 많이 추모의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배차호 감독 같은 경우는 80년대 주로 영화를 많이 찍었었는데 네. 정말 미국 촬영 중에도 이 김지미 씨가 스태프들 격려차 밥도 사주시고 정말 따뜻하셨다라면서 추억을 했고요. 이장호 감독 같은 경우는 지금 김지미 씨가 마지막 주연작 한 작품이 명자 아끼고 소냐라고 1992년 작품이 있습니다. 그 영화를 찍었던 감독인데요. 사실 김지미 씨 실명 이름이 진짜 이름이 김명자 씨거든요. 근데 그 명자, 아끼고 소냐, 그러니까 한 여성이 예. 명자라는 이름도 일본어 또 러시아어 이름을 가지면서 어떻게 질고거리는 삶을 살았나 그 주제로 찍은 영화 작품인데요. 이제 이장호 영화를 찍었던 이장호 감독도 정말 선택받은 진짜 배우이자 여걸이다. 아쉬운 마음이 든다. 이렇게 회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지영 감독도 정말 오랜 전성기를 누렸던 최고의 배우라고 추모의 메시지를 냈는데요. 현재는 지금 보면은 영화인장을 하기 위해서 김지미 씨 쪽과 지금 협의 중이라고 하니까요. 이제 고인이 미국에서 돌아와서 어떻게 장례가 치러지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배우란 자긍심으로 살았고 또 한평생 사랑받았다는 자부심으로 행복했다던 김지미 씨.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